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 대비 면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1강 강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떻게 면접시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4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챕터 1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된다, 출제라기 좀 그렇고 물어본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죠. 인성에 대해서는 측정은 하긴 하되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강 강의에 그 첨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교재에 넣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성에 대해서 하겠는데 첫 번째가 간단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를 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전공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심지어 이름까지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청소년 분야의 유명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면접 시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기소개를 자신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자기소개는 역량, 경험,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활동 포부 이런 것들을 30초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어떤 기관에서 소속돼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할 필요 없다 이거고요. 여러분들의 학교 출신이요. 자,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교 무슨 학과를 졸업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것도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 면접위원은 좀 민감해하고 감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걸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장점을 지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준비된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의 장점은 이타심과 남다른 책임감입니다. 풍부한 사회 경험을 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책임성 있게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 실천으로 주위로부터 많은 인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하고자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단락, 이 패러그랩은 1급, 2급, 3급에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급을 준비하신 분과 2급을 준비하신 분과 3급을 준비하신 분이 좀 다를 수 있다. 여기 되게 이제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하고자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때는 되게 3급 자격을 준비하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어요. 2급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의 포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더 나아가 사회에 적응하며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샘플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를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순서는 맞춰야 돼요.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그 다음에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순서는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급, 2급, 3급마다 좀 틀리고 여러분들 장점도 틀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타심하고 책임감이라 했지만 여러분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현장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현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많은 현장 경험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의 경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렇죠. 예, 상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 경력이 있었겠습니까? 2급이나 1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의사항만 잘 보시고요. 주의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이 정도로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있다면입니다. 자, 실무 경험이 있다. 말 그대로 경험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경험만. 자, 뭐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거와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야기할 건데 뭐 직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소속이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경력, 경험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급을 준비하신 분들, 1급을 준비하신 분들, 2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도 해보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청소년기 시절은 어땠는지라고 했습니다. 인성이죠. 앞에서 제가 OT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기에 힘들었던 것이라면 같은 시기에 사춘기를 맞았던 동생들의 일탈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지만 현명하신 어머님의 가르침과 주위의 많은 이웃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실한 자세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약간 어려웠던 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이 정도의 분량이면 되죠. 이 정도의 분량으로 너무 길지 않게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계기는 뭐냐? 상당히 이제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신의 특별한 계기를 개별적으로 좀 작성을 해 보시고요. 최근 우리 사회는 위기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이나 도벽, 약물 등의 비행 관련 문제, 따돌림, 학교폭력, 가출, 무단 결석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 쉽게 자살하는 등의 생명 경시 문제, 인터넷 중독 등 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위기 개입, 중독의 문제요. 위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다중체계적인 관점으로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구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제가 미력 하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 하나,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위기 개입과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다중체계적인 관점의 안전보장 구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이런 위기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청소년 지도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사성이 있는 것들이 툭툭툭 나오겠죠. 꼬리 질문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학교 폭력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한테 연계해 준 적이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이 두 번째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 다중체계적인 관점에서 사례관리를 좀 해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다가가고 싶어서 청소년 지도사 2급 또는 청소년 지도사 1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번 단락 같은 경우는 3급 또는 2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안성맞춤이고요. 여기는 이제 1급 그 다음에 2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맞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자 계기도 이건 개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인 건데 약간 저는 좀 지식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의견을, 견해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자, 여러분 교재에는 밑에 박스가 돼 있죠. 그 박스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학업, 진로에 관한 고민을 잘 경청하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년을 돕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겠죠. 그리고 제가 보냈던 청소년기를 이해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적용해서 보다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현 세대의 청소년들이 누리며 각자 지니고 있는 개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의 좋은 동반자가 또는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경청해 주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면접을 본 본인이 지냈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해서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본인의 청소년의 개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를 조금 살리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를 두 갈식으로, 두 번째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를 두 갈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살짝 넣어주는 게 좋죠. 이거는 인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약간 들어가면 에피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가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가 앞에 나왔으면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장점을 자기소개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단점은 한 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하세요. 저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수용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좀 꼼꼼해서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단점 같은 경우는요, 보완 노력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점은 이겁니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단점에서 막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매력적인 단점을 말씀하셔야 돼요. 매력적인 단점. 좀 이렇게 너무 꼼꼼한 것도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꼼꼼해서 의사결정이 좀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력적인 단점이라 하거든요. 오지랖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단점들은 괜찮지만 좀 성격이 공격적이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좋은 단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꼬리 질문으로 그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 그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 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뭐냐? 자신의 일을 겸비하고 있는지. 자, 여기 6번도 중요하죠.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은 뒤에서도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소년을 존중할 줄 아는, 그렇죠? 이거요. 인간적인 자질, 즉 예술가적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 관련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과학자적인 자질, 이 과학자적인 자질을 전문적 자질이라고 그래요. 전문적 자질.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났잖아요. 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자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네, 저는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뭐 관련 지식을 잘 함양하는 전문적인 자질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인 청소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또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은 이를 겸비하고 있는지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러한 자질은 함양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나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겸손미잖아요. 저는 그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는 그럴싸한데 뒤에를 흐리면 안 돼요. 이게 용두사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받쳐주는 답변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다. 6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면접에서.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님이다 그러면 아니죠. 부모님은 위인이 아니시잖아요. 앤 설리번을 이야기했어요. 설리번 선생을 이야기했는데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미국의 교육가입니다. 어린 시절 장애를 지녔던 설리번 또한 커다란 아픔을 겪었기에 헬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정과 사랑으로 헬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예요. 지도. 청소년 중에 장애 청소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 청소년이 장애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죠. 그러한 지도의 의미에 상당히 이 위인, 즉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을 나는 존경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도 많은 청소년들을 이해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청소년들이 보다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본받고 싶은 위인이 설리번 선생 말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어요. 헬렌 켈러가 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부모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부모님이 나올 수 있지만 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청을 잘해야 돼요. 위인은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되 청소년 지도사, 그러니까 지도하는 능력, 리더십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청소년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관계 형성 기법은 무엇이냐? 청소년 지도사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첫인상을 잘 관리하되 청소년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소품이나 복장,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청소년 중심의 개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친밀감 있게 다가갈 줄 알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자신만의 구체적인 관계 형성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좀 약간 추상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인상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같이 관계 형성하는데 청소년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소품, 복장, 행동,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선택해서 그 청소년과 관계 형성을 잘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에요. 만약에 앞에 있는 파란색의 가로를 빼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꼬리지름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관계 형성 기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이 뒷부분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냥 제가 팁으로 넣어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문구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두 가지씩 문구라고 하는 거예요. 첫인상을 잘 관리하겠다. 소품이나 복장이나 행동을 청소년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것의 답변은 8번 이거 체킹하셔야 돼요. 8번 중요합니다. 8번 중요하고 9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요. 자, 청소년 지도사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필기시험 준비를 했잖아요. 필기시험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힘들었던 과목,
자, 힘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듦을 느꼈을 거예요. 뭐 육성제도론이다, 예를 들어. 육성제도론은 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법률 용어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뭐 법제처에 들어가서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인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10번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청소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라. 뭐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청소년 관련 기관에 갔다. 또 학교에서 실습을 하신 분이 계시면 청소년 관련 기관에 실습을 하러 가신 분이 있으면 그 실습에서 느꼈던 점, 물론 그때 실습 기간 이런 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실습했을 때, 자원봉사했을 때, 자, 그러한 청소년 관련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지도사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는 활동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동 위주로. 지식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식 위주로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끝났어요. 청소년 지도사를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활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 청소년을 위해 어떤 분야 또는 어떤 활동이나 지도 일을 하고 싶은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수련 시설에 주로 이제 지도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들어가는 수련 시설, 물론 이용 시설도 있지만 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야영장이나 유스 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자, 어느 분야의 어떤 활동의 지도냐, 뭐 수련 프로그램이냐, 문화 프로그램이냐, 물론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류 활동, 그 다음에 문화 활동, 그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수련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할 때 수련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인성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련 프로그램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문화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요. 이 교재 마지막에 보면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 이유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수련 프로그램 하고 싶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